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선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한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은 조금 더 미루고요. 오늘은 좀 더 생소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선거 제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선거 제도에서도 특히 선거구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 선거를 하는 구역. 그러니까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기 위한 하나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적인 단위를 뜻합니다. 자, 이런 선거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위한 구역을 나눌 때,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거구역을 나눌 때,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법정주의 이 원칙에 근거해서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구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선거구를 한번 쌤이 그려와 봤는데요. 한 지역을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가 비슷하게끔 쌤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가선거구에서는 유권자 수가 100명이고 이 100명의 사람이 대표자를 한 명 뽑을 겁니다. 나선거구에서는 유권자 수가 10명인데 대표자를 한 명 뽑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선거구에 속하고 싶니? 그러니까 유권자 한 명이 갖고 있는 말빨, 표의 힘, 이게 어디가 더 셀 것 같아? 그렇지. 가보다는 나에서 이 유권자 한 명이 갖고 있는 말빨, 힘의 크기가 더 세겠지. 왜냐면 가선거구에서 나는 이 1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런데 나선거구에서의 나는 이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말할 기회, 말의 힘이 더 커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유권자 수 한 명이 갖고 있는 이 표의 가치가 가선거구보다는 나선거구에서 더 힘이 셀 거고요. 그러니까 1인 1표를 갖는다고 해도 이 한 표가 갖는 표의 세기가 힘이 나선거구가 더 세기 때문에 솔직히 나선거구에 있는 유권자가 이 표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지. 이건 표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거구를 재조정해서 쌤은 지금 지역의 땅 크기 가지고 이렇게 가나를 나눠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선거구는 지역을 조금 더 줄인다고 해도 유권자 수 55명에 대표자 수 1명 이렇게 뽑는 게 맞고 나선거구도 지역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크기를 더 크게 하더라도 유권자 수 55명에 대표자 수 1명 이렇게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대표자 수 이렇게 맞춰놓는 게 유권자 한 명이 갖고 있는 표의 세기, 표의 가치 이게 더 같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인구 대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와 선출하는 대표 수, 이 비율이 가급적 같아야 한다. 그 이유는 유권자 개인이 갖고 있는 평등권과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가 갖고 있는 힘을 표의 가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민주선거 4대 원칙 중에서 평등선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하나인 평등선거에서 요 내용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구 대표성에 맞게 요렇게 후보자 이 구역을 나누면 도시와 농촌 요걸 한번 가려보자. 도시 대표와 농촌 대표 중에 어느 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니? 그렇지. 도시 대표가 더 많이 나오겠지. 왜냐면 도시 인구가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도시는 인구를 더 많이 나눠서 그 한 구역당 대표자를 선출할 거고요. 농촌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 지역을 그만큼 나눠서 대표를 뽑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농촌보다 도시의 인구가 더 많잖아.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도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더 많겠지. 농촌을 대표하는 사람보다. 그렇다면 이 대표들이 나와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도시 사람들을 위한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농촌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조건 인구 대표만을 생각해서 하기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대표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농촌이 더 많이 황폐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인구만을 대표해서는 안 되고 이 지리적인, 지역적인 것도 고려해서 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역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행정 단위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구미 사람이 굳이 김천 가서 투표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 인구수가 다르다고 해도. 자, 그리고 법정주의. 선거구는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 선거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률로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게리맨더링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맨더링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선거구를 조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이 도마뱀처럼 구불구불하면서 좁고 긴 형태의 선거구를 고안한 것을 언론인들이 빗대서 게리스맨더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왼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원래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구를 약간 지역적 행정적인 단위로 좀 묶어내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뽑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게리가 속한 정당은 이만큼의 표를 받고 29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야당은 더 많은 표를 받고도 당선자를 많이 못 낸 걸 볼 수 있죠. 이걸 간단하게 쌤이 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 구별 정당 지지 분포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A당을 지지하는 거,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B당을 지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구역에서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30명, 뒤에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60명이라고 보여요. 자, 2번 구역에서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명,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명. 세 번째 구역에서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명,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50명. 4번 구역에서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70명,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구역을 8개로 나누어 놨는데 우리는 4명의 대표를 선출할 거기 때문에 땅을 묶어 볼 거예요. 그런데 땅을 묶을 때 1번, 4번, 5번, 7번 이렇게 묶을 수는 없겠지. 지리적으로 너무 멀잖아. 그래서 쌤이 이 땅을 묶을 때 한 케이스는 가로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묶을 거고요. 한 케이스는 1호, 2, 6, 3, 7, 4, 8 이런 식으로 한번 세로로 묶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표에서 왼쪽 표를 보세요. 이 왼쪽 표는 1, 2, 3, 4 이렇게 가로로 묶어봤는데요. 1, 2번 땅을 묶었을 때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10명,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90명. 3, 4번 땅을 묶었을 때는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10명,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9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 2번 땅에서는 A, B 중에 어떤 정당 대표가 당선될까? 그렇지. A당 대표 후보자가 당선될 거고요. 3, 4번 땅을 묶었을 때는 그렇지. A당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5, 6번 땅을 묶었을 때도
A당 후보가 당선될 거고요. 7, 8번 땅을 묶었을 때는 B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 정당 중에 A당이 승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표를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 표는 세로로 쌤이 땅을 묶어봤거든. 자, 1번, 5번 땅을 묶었을 때 B당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 6번 땅을 묶었을 때는 A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 7번 땅을 묶었을 때는 B당의 후보가 당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4, 8번 땅을 묶었을 때도 B당의 후보가 당선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당에서는 1명이 뽑혔고 B당에서는 3명이 뽑혀서 지금 B당이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A당이 승리하는지 B당이 승리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정당들이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선거구를 구역을 나누도록 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게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라고 해서 선거구 법정주의가 나왔던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게리 맨더링처럼 이 지역적인 그런 교통편도 고려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이렇게 기역을 조금 거꾸로 한 모습인 도마뱀 모양의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선거구역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